직선, 도형의 방정식, 직선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해봤을 거야.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해봤을 텐데, 그때는 1차 함수 이렇게 배웠을 거고, 1차 함수 이렇게 배웠을 거고, 여기서는 직선이라고 부를 뿐인데, 이제 도형의 일종이야. 말 그대로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직선, 그 다음에 원, 뭐 이런 순서잖아. 맞아? 그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뭐 공식도 좀 있어서 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직선을 구하는 과정은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거는 이거랑 똑같거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아마 지난 시간에 RPM 쪽 그 추가 숙제 줄 때 여기를 빼라 그랬을 거야. 요거를 이제 지금 할 때가 됐구만. 이거는 해볼 거야. 그러니까 요 밑에 세 문제는 뭐 아직 여기 앞에 문제를 안 풀었어도 꼭 연습 삼아 해보기를 바래. 직선을 하기 전에 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지. 왜냐면 이 자취를 구하는 게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 원에서도 나오고 직선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자취를 구한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 또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게 뭘 하라는 건지 너네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잘 하고 있어야 돼. 자, 완전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자. 원래 함수라는 게 처음 등장하는 게 초등학교 때 요때 등장했거든? 어느 어린이한테 물어볼까? 너 해볼래? 여기 몇이야? 우와! 졸라 잘! 막 이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딱 배웠지, 그치? 그리고 밑에 요것도 있었을걸? 관계식 써라. 요게 딱 초등학교 때 했던 문제들, 그지? 맞지? 요게 이제 함수 시작이지. 그래서 이게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문자로 좀 바뀌고, 그치? 문자로 좀 바뀌고, 요것도 다 문자로 바뀌고, 그냥 야 문자로만 바뀌었다. 와라고 해야 돼. 뭐 하여간 됐냐? 이게 바로 관계식이야. 이게 관계식이야. 맞지? 그치? 관계식이고, 단지 이제 이거를 중학교 좀 더 와서 그래프라는 거 배울 때 이렇게 배웠지. 처음에는 점을 다 찍었지.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x가 1이고 y가 3인 걸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x축과 y축에 찍는 법을 뭐 이렇게 찍 하고 딱 배웠을 거야. 맞아? 저 2,4도 막 이렇게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됐냐? 에이씨, 그림이 좀 이상하다.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것만 찍으면 점이 5개. 맞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 x에 정수도 넣어보기 시작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다가 막 분수, 소수, 즉 실수 전체를 다 넣게 되면 요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이 하나의 자취가 어떻게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는 거지. 맞냐? 즉 지금 이게 바로 요 관계를 만족하는 자취지, 자취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발자취, 그 자취, 도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얘가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관계식 세우던 거. 또는 자취의 방정식이야. 됐지? 그러면 저 자취 구하라는 게 뭐 하라는 거냐 하면 이런 거 하라는 거야. 이 자취 위에 점 하나를 아무거나 딱 잡아가지고 그 자식을 변수로 설정을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들을 이용해서 얘네로 요 x와 y로 관계식을 세우시오. 관계식을 세워라. 저런 식으로 관계식을 세워라. 이게 자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야. 알겠지?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요거 하라는 거야. x랑 y로 관계식 써라. 됐냐? 그럼 같은 원리로 이 문제를 풀어볼까? 즉 이 문제가 모르겠어. 뭐 찍어. 자, a 좌표가 뭐 이렇게 있나 봐. 마이너스 1,2. y 좌표가 뭐 b 좌표가 뭐 이렇게 있나 봐. 됐지?
그런데 뭐 이런 관계가 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래잖아. 맞아? 그지? 이게 뭔데요? 몰라. 지금으로선 너넨 알 수 없어. 그냥 대충 생각해. 뭐 P가 뭐 이런 데 있나 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 길이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여기 길이 구해서 제곱해가지고 빼면 9가 되는 점들이 막 있나 봐.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어. 됐냐? 하여간 방금 말한 대로 요 자취 도형의 방정식 구하란 얘기는 그럼 그 점 중에 하나를 문자로 놓고 이걸로 얘로 관계식을 세워라 라는 뜻이라는 거를 일단 잘 이해하고 계십시오. 초등학교 때 그 별과 세모의 관계식 쓰세요. 그거 하라는 거야. 알겠냐? 얘네로. 됐냐? 관계식 세울 재료는 문제마다 다르지. 이 문제는 그냥 대놓고 이걸 줬으니 우린 그냥 였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우린 그냥 졌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 문제는 쉽네. 관계식 세울 재료를 그냥 아예 관계식 등식으로 줬으니까 구하자자. 요거랑 길이 재서 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겠지. y 빼기 y 빼기 괄호치자. PB면은 얘랑 거리잖아. 말 그대로 관계식을 써. x랑 y를 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구해? 안 구해져. 됐냐? 자, 이게 답이야. x, y로 식 썼잖아. 이게 끝이야. 아니, 당연히 정리는 해야지. 당연히 정리는 해야지, 이제. 됐냐? 어쨌든 과정이 이런 식으로 관계식 세워라 라는 얘기야. 됐지? 전개는 뭐 잘 하시기 바래. x제곱, y제곱, 보기 좋게 내림차순으로 잘 써야지. 이러면 여기가 5고 빼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에 4니까 29도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보면 지워지네. x제곱 쫙쫙 지워지고 해놓고 보니까 직선인가 보다. x,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4. 약분 한번 해주면 정답은 이게 되겠네. 해놓고 보니까 저 직선이구나. 뭐 보면 됐고. 됐냐? 자취구하라는 거는 바로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그 문자들을 변수로 놓고 식을 세워라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랑 뒤에서 할 원의 방정식도 전부 다 이렇게 관계식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을 할 건데 직선도 결국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하나의 자취 같은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직선의 관계식을 세우려면 직선의 정의부터 알아야 된다. 여기서 사용할 직선의 정의는 이겁니다. 직선은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같은 점들의 자취라고 볼 수가 있어. 뭐 아니면 도형이라고 말해도 되고. 자취, 도형 같은 말. 됐냐? 자, 그럼 또 잠깐 또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야 되겠네. 기울기가 뭐더라? 알고 있어? 정확히? 기울기가 뭐더라? 알고 있어? 정확히? 예를 들면 아마 막 x 이렇게 머릿속에 있지 않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맞아, 이게 기울기의 정의인데 얘가 이제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울기가 2다. 이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무슨 뜻일까? 이게 분수잖아. 기울기의 정의는 분수기 때문에 항상 기울기를 상상할 때는 분수로 생각해라. 1분의 2라고 생각하고 부호까지 같이 생각해. 따라서 기울기가 2라는 말의 뜻은 그림의 표현에 보면 지나는 점은 있어야 돼. 지나는 점은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X쪽 증가량이 오른쪽으로 한 칸. 저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른쪽 왼쪽. Y쪽이면 플러스면 위, 마이너스면 아래. 됐냐?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2칸 정도 올라간 요 정도를 기울기를 2라고 정의하는 거야. 됐냐? 됐지? 이게 기울기가 2인 거야.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살펴보면
자, 여기 좌표를 x1, y1이라고 합시다.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합시다. 즉 기울기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 결국 여기 간격을 측정해야 돼서,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것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처럼 x좌표끼리 빼지.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가 돼야 되잖아. 맞아? 그럼 요거는 y좌표의 차이겠지. 이렇게 이게 기울기 구하는 식이 되는 거야. 주의사항이 있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제곱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a 빼기 2를 제곱을 하나, 2 빼기 a를 제곱하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는 이게 어차피 같은 계산이라 딱히 그냥 대충 잘 빼면 되지. 그랬지. 기울기는 여기 제곱 없지. 기울기는 절대로 마음대로 빼면 안 되고 일정한 방향으로 빼야 돼. 네가 만약 x2 빼기 x1 요 점에서 요 점을 뺐으면 y도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기울기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 부호가 올바르게 나온다. 됐냐? 방향 지켜서 빼야 돼. 기울기는. 됐지?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계산이 이렇게 되고.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다 지금. 됐냐?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다 쓰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거는 뭘까? 분수로 먼저 바꿉시다. 1분의 2고 부호는 아무데나 상관없어. 저 마이너스 어디로 보낼까? 위? 아래? 위? 아래? 다 상관없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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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뭘까? 지나가는 점은 하나 딱 집어넣고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두 칸, 내려간 요 정도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됐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부호 좀 알자. 부호. 직선은 기울기가 요쪽 방향이 양수야. 보다시피. 됐어? 요쪽 방향이 음수야. 됐냐? 즉 너네들의 왼손잡이가 없으니 오른손을 요렇게 뻗은 요쪽이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 기억해라. 알겠지? 결국 직선의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아까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자취를 구하라는 거랑 같아. 어떤 자취? 기울기와 같은 이거. 됐냐? 따라서 직선 그러면 항상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숫자로 해볼게. 지나는 점이 1,2라고 해봅시다. 이 직선식을 구해보도록 하지. 자, 그럼 정의대로 지나가는 점은 1,2고 기울기가 3이면 뭐 한 칸에 하나, 둘, 세 칸 정도 될 테니까 이 정도 되나 보네. 얘가 기울기가 3이야. 요 직선의 방정식 자취를 구해보자. 이 도형의 자취를 구해보자. 아까 방금 RPM에서 푼 문제는 그 관계식 세울 재료를 대놓고 식으로 줬고 지금은 말로 줬을 뿐이야. 자, 자취 구하는 게 뭐 하라는 거라고?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점 중에 하나만 잡아와. 야, 너 일로 나와 하고 아무나 하나만 딱 잡아. 그것을 변수로 놔. 그리고 뭐 해라? 이걸로 관계식을 세우면 그것이 바로 자취 구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관계식 세울 재료는 뭐야 이번엔?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얘랑 기울기가 항상 3인 도형이잖아. 맞아? 식 쓰자. 따라서 얘랑 기울기 그러면 이제 x 빼기 1분의 방향. 내가 x 빼기 1 했으니 위에도 y 빼기 2 해야 돼. 얘가 항상 몇이다? 3이다. 쓰면 이게 실은 직선이라는 도형의 원본. 이게 직선식이야. 됐지? 물론 우린 이렇게 안 쓰지. 양변에 x-1을 한번 딱 곱해줘가지고 요거 날렸어. 그러면 3에 x-1 2도 넘겨서 우리가 많이 쓰는 모양은 이거지. 됐냐? 당연히 전개해서 정리까지 다 끝낸 걸로. 됐냐? 어쨌든 자네들이 외워줘야 되는 직선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 공식 외워줘야 돼. 이제 문자로 해볼게. 너네들이 외워줘야 되는 공식이야. 이게
기울기가 m 지나가는 점이 a, b라고 완전 풀버전 문자로 해놓고 다시 한번 직선식 써봅시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미적분 전까지 거의 밥 먹듯이 잘 쓸 수 있도록 잘 외워놓도록 해. 자, 일단 정의대로 가보자. 지나가는 점이 a, b. 그래서 뭐 기울기가 뭐 요 정도, 기울기가 m이래. 그럼 직선의 도형이라는 정의는, 직선이라는 도형의 정의는 기울기가 같은 점들이야. 즉 여기 있는 이 점들, 얘랑 기울기도 m, 얘랑 기울기도 m 그런 애잖아, 그치?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아까 초등학교 때 하던 그 별과 세모처럼 변수로 딱 세팅해서 이걸로 관계식을 세우는 게 직선, 그지? 그럼 관계식은 뭐? 기울기가 똑같다. 얘랑 기울기.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가 항상 m이다 라고 쓰면 이게 직선. 물론 얘를 이제 좀 더 보기 좋게 x-a를 곱해서 넘겨줘서 요러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 공식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고, 따라서 너네들은 요거 잘 외워서 쓸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됐지? 요거 외워서 잘 쓸 수 있도록 연습해 줘야 돼요. 됐냐? 물론 중학교 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아마 중학교 때 뭐 막 직선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했던 기억이 있을걸? 기울기가 이고 지나가는 점이 뭐 1,4야. 그러면 직선식 세워라 그럴 때 기울기가 2네? 그럼 뭐 일단 2x 갖다 박은 다음에 1 넣어서 4잖아. 1 넣어가지고 4가 나와야 되니까 조금 생각해보면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좋지. 그런데 저 공식은 반드시 외워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 공식 연습 좀 잘 해줘라.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됐냐? 저 공식 잘 외워놔야 된다. 아시겠지? 왜? 나중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단원 들어가면 점들 막 이렇게 잡혀 있는 거 가지고 직선 구해야 되거든. 막 이렇게 3차식에 뭐 t 제곱 뭐 이런 거 가지고 직선식 세워야 되는데 이거 아까 중학교 때 것처럼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미적분 가기 전까지 저 직선은 뭐 거의 구구단급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외워놓기 바래요. 됐지? 나중 가면 할 일이야.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직선식 첫 번째 됐냐?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 직선의 형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우리가 많이 쓰지. 직선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실은 이때야. 왜냐면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 이 자리를 보고 너 기울기구나. 그 다음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어? 이게 0이면 3을 지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y절편이라고도 부르잖아. 맞아? 그래서 직선은 이 형태가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지만 이제는 저 직선을 예를 들면 y를 왼쪽으로 넘겨가시고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즉 직선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또는 지금 저기 보이는 대로 A, B 다 다른 문자다. 내가 색깔도 다르게 했지. 아이고. 한쪽으로 다 넘겨서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같은 식이야. 직선식이야. 알겠니? 됐어? 그 다음 좀 더 특별한 경우가 내신용. 이건 내신용. 알아두면 굉장히 시간 절약이 될 수도 있는 내신용으로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빠르게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지금은 숫자로 예시를 들어볼게.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뭐 2라고 해봅시다. 너네 절편이 뭔지는 알고 있냐? 어떤 직선이 좌표 평면에서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 하잖아. 즉 y절편이 2다라는 뜻은 여기에 y좌표가 2라는 소리고 x절편이 3이라는 거는 여기가 x좌표가 3이라는 소리이며,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이거를 순서상으로 몇 콤마 몇이라 나타내면 이거 몇 콤마 몇이야? 몇 콤마 몇이야? 봐봐, 저거 헷갈리더라. x절편이 3이라는 얘기는 x축 위에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3,0. 이거 같은 말이야, 같은 말.
y절편이 2다 라는 말은 이건 몇 콤마 몇인 거야? 0,2라는 소리야. 같은 말이야. 섞어서 이상하게 쓰지 마. x절편 땡땡 이래놓고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없는 표현이야. 됐지? 아니 그냥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둘 중 하나야. x절편 이렇게 물어봤으면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 하나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3이라고 쓰는 거고, 그걸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하지 마. 뭐야 이거는. 축도 밥도 아니고. 맞아? 순서쌍으로만 나타낼 거면 그렇게 나타내고, x절편이라고 x좌표만 쓸 거면 3이라고 써야 된다고. 됐지? 어쨌든 이렇게 절편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식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외우기도 쉬워. x절편이 3이잖아. 3분의 대가리의 x. y절편이 2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y야. 머리 위에 y 이렇게 얹고 이렇게 오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긴 무조건 1이야. 요거 절편 버전 직선의 식이야. 책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특별하게 바로 써줄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약간 결과론적인 건데, 얘네를 잘 들여다보면 x절편이면 누가 0이냐? y가 0인 거지. y에 0 박아봐. 이 식 자체가 그냥 x절편, y절편이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야. y절편은 x가 0인 거지. 여기서 x에 0 박으면 어떻게 돼? 그냥 x절편과 y절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직선 형태야. 그래서 내신용으로 외워두시면 좋아. x절편과 y절편만 띡띡 주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직선의 특별한 관계식.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요거. 됐냐? 선생님, 그럼 x절편이 주어진 경우에 저 공식을 모르면 직선식을 못 세웁니까?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냐면 x절편이 3이란 얘기는 3,0을 지난다는 얘기고, y절편이 2라는 얘기는 0,2를 지난다는 얘기야. 점 2개가 있으면 자네들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지. 3 빼기 0분의. 내가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뺐지. 기울기 구할 때 방향 맞춰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빼야 돼.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네. 그럼 지나가는 점, 이거 쓰자. 즉, 지나가는 점은 0,2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그냥 원래 쟤 이용해서 직선식 구해도 돼. 이렇게 구해도 돼. 됐어? 이렇게 구해도 돼.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내신용이라고 그랬잖아. 내신 때 가끔 이걸가 더 계산이 편할 때가 있어. 그냥 그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중에 시험 때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지. 그래서 어쨌든 내신 때만큼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그렇게 안 어렵잖아, 외우기가. 그냥 x절편 내 바닥에 깔고 위에 대가리에 x, y 올리고, 여긴 그냥 무조건 1이고 이렇게 생긴 애야. 됐지? 직선 형태 잘 봐주시고. 됐죠? 됐죠? 그 다음 특수한 직선들도 좀 봅시다. 이건 실은 너네들이 이미 공수 1에서부터 하던 것들이야. 내가 맨날 이렇게 이참수 나와 있을 때마다 야, 축 그랬을 거야, 이거. 이게 축이 몇이야? 축이 4. 그게 요렇게 생긴 이 직선의 방정식이 x는 4인 거야. 맞아? 알고 있었어? 즉, 여기 직선의 방정식 쪽에 특수한 직선들 항상 잊지 말아라. x는 2 또는 y는 3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 얘네도 다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식 입장에서는 그냥 x값이 2고 y값이 3이다라는 소리지. 그지? 그러나 쟤네가 좌표 평면에서 사용되면 쟤네도 나름 아주 중요한 직선이 돼요. 이게 만약에 좌표야. 좌표에서 이렇게 x는 2라고 썼어. 그럼 직선이다. 됐지? 점을 찍어봐.
저게 x좌표가 2인 애들이라는 소리거든. x좌표가 2인 점을 몇 개 막 찍어봐. 여기가 2,1이겠지? 뭐 몇 개 찍어만 봐도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바로 알 수 있지 않냐? 네가 좌표 평면에다 x좌표가 2인 애들을 몇 개 찍어보면 당연히 저 x는 2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치? 이렇게 세로로 바딱 서 있는 요게 x는 2라는 직선이야. 그럼 저 y는? 이건 이제 y좌표가 3인 걸 다 찍어봐. 예를 들어 얘도 y좌표 3이지. 여기에 뭐 1,3도 있을 거고 여기 뭐 0,3도 있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 y좌표가 3인 애들 다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지 당연히. 이게 y는 3이라는 y는 3이라는 직선이야. 저런 특수한 직선 알고 계시고. 기울기도. 그래서 얘까지는 기울기가 있어. 이거 기울기 몇이게? 평지잖아. 0이야, 0. 이건 기울기가 0이야. 얘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낭떠러지. 그냥 기울기 구하는 식을 써봐도 좋아. 자, 뭐 예를 들어, 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식 써보자.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 하면 정상적으로 분자가 0이라 0이란 수치가 나오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거, 뭐 얘랑 얘 해볼까? 이거 두 개로 기울기를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 x좌표 빼기 x좌표야. 삑! 분모가 0이잖아. 분모가 0인 건 정의되지 않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어. 됐냐?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직선. 그래서 이 특수한 직선들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냥 기울기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직선 형태 잘 알고 계셔야 된다. 됐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직선의 정의대로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도 좋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외워야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 1번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자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뭔 소리? 이 점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문자로 설정하고 관계식 세워라. 따라서 기울기가 2다 라는 관계식을 세우는 거지. 얘 빼기 이거 분의 x 빼기 x 분의 y 빼기 y 하면 요게 기울기인데 얘가 항상 2다. 그럼 이게 직선식. 그럼 이제 이거를 나는 정리만 하면 되고 잘 정리해서 y는 2에 x-1 플러스 3 전개해서 정리까지 다 끝내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봐도 좋아. 좀 더 외우기 쉽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아까 알려준 대로 딱 보고 공식 y는 2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대로 빠르게 식 써야 되고. 됐지? 자, 그럼 이번엔 공식으로 바로 가볼까? 따라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해서 정리하시면 직선. 됐지? 그 다음 요 말은 좀 잘 알고 있도록 해라. 이게 뭘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 이것도 기울기를 주는 대표적인 말이니까 잘 알도록 해.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다 라는 말은 여기 말하는 겁니다. 요쪽 여기를 45도라고 준 거야. 됐냐? 기울기 준 거야. 이놈의 기울기를 아는 방법은 직각삼각형을 아무데나 상관없어. 찍어 이렇게. 자, 닮은 비가 그 삼각비가 좀 있지? 몇 대 몇 대 몇이지? 1대 1대 루트 2지? 그럼 기울기 정의대로 얘는 지금 기울기가 몇인 거야? 지나가는 두 점을 딱 보고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이 기울기네. 이거 기울기 준 거야. 기울기 1이라고. 기울기가 1이구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기울기 구했으니까 그럼 y는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해서 정리해 주시면 직선식. 됐냐? 됐지? 그럼 60도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 어차피 지금 현재 자네들이 쓸 수 있는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밖에 없잖아. 60도 하나 해봅시다. 만약에 이루는 각이 60도야. 여기가 60도래.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또 일단 직각삼각형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나 만들어라. 자, 여기 삼각비가 몇 대 몇이지? 여기가 90도고. 몇 대 몇이냐? 중차로 몇 대 몇?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 제일 긴 게 빗변이지, 2. 그럼 이제 기울기는 플러스 1분의 플러스 루트 3. 얘는 지금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인 거야. 됐지? 기울기 던져주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또 나중에 가가지고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2번 62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하나만 해볼게. 요거 해봅시다. 두 점을 줬네. 그럼 당연히 뭐부터 구해야 돼? 직선의 가장 메인 요소인 기울기부터 구해야지. 기울기 구하자. 이렇게 뺄게. 이쪽 방향으로 뺄게요.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도 그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빼는 방향 반드시 일정하게 빼줘야 돼. 이러면 AC 분수네. 마이너스 5분의 6이네. 그럼 이제 공식 쓰러 갑시다. 선생님 점이 두 개나 있는데 뭘 써야 되죠? 아무거나 써라. 상관없다. 다 똑같아. 따라서 자 y는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끝. 몇이냐? 마이너스 18에 25니까 플러스 5분의 7이겠네. 됐지? 선생님 이 점으로 하면요 네가 해봐. 똑같이 나와. 상관없어. 됐냐? 그 다음 요게 이제 아까 알려준 특수한 버전이네. x절편이 4 y절편이 마이너스 1. 오케이. 4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y는 1이다. 끝. 물론 정리는 좀 그래도 나름 보기 좋게 해줘라. 됐냐? 그리고 잘 봐. 직선은 형태가 다양해. 나 벌써 막 예상돼. 니들이 만약에 이렇게 구했어. 이제 해설지를 막 보겠지? 내 해설지랑 내가 구한 거랑 달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 해설지 식대로 네가 한번 변형을 해봐. 그러니까 만약에 해설지는 이게 아니야. 만약에 이 상태로 양변에 4를 다 곱해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도 표현이 될 거거든. 그런 식으로 조작해서 내가 구한 것과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게 정말 같은 식인가 스스로 이렇게 쫙 확인해 보면 되잖아. 같으면 정답이야. 됐지? 물론 시험 때야 뭐 보기를 주던가 뭐 다른 형태로 딱 답이 하나만 나오게 제시를 하겠지. 됐지? 됐지? 그 다음 다시 그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x절편이 4다라는 얘기는 4,0을 지난다는 얘기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아까 위에서 푼 것처럼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아니지 4분의 1이구나. 기울기가 4분의 1이구나. 그럼 이제 직선식은 y는 4분의 1x 빼기 0 해서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 됐지? 이것도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일부러 0,5라고 줬는데 이게 지금 y절편이 5인 거잖아. 됐지? 그래서 절편 공식을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라스트 요거. 이렇게 특수한 애들 항상 조심해라. x축에 평행하다 이게 뭐지?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 2,8 뭐 랜덤하게 찍어 그냥 뭐 2,8 비율만 엉망이 되지 않게. 자 여기인데 x축에 평행하면 어떻게 그어야 돼? 이렇게지? 자 얘 이름이 뭐야? y는 뭐래?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여기는 0,8이겠네. 뭐 여기에 뭐 4,8도 있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2,8. 내가 공수에서 계속 이 y 값은
몇 층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는 전부 다 y좌표가 8인, 즉 8층인 애들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관계식이 y는 8. 됐지? y는 8이라는 직선이야.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2를 지난대. 이번엔 y축에 평행하대.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관계식이 뭐겠냐? 2차 함수 때부터 너네들이 축의 방정식 쓰던 그거지. 얘네들은 x좌표가 다 몇이겠냐? 3이겠지. 여기 3,0, 3,1, 3,2, 3,3. x좌표가 전부 3인 점들의 모임이야. 그지? 그래서 정답 x는 3. 됐냐? 그럼 이런 거 x축의 수지 이런 거 말 헷갈리지 말고 모르겠으면 잘 그려.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5,6을 지나는데 x축의 수직이니까 x축에 90도로 꽂혀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5겠네. 됐냐? 이건 점 두 개 다 히 기울기 구해야지 하고 해봐도 괜찮아. 나중에 뒤늦게라도 눈치채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거 빼면 잠깐만 0이네. 이거는 기울기가 0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겠네. 맞아? 또는 그냥 눈썰미 있게 바로 그냥 뭐야 직선인데 y좌표가 전부 마이너스 3이네? 너 정답. 됐냐? 아니면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봐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좀만 잘 찍어보면 이렇게 된 직선이잖아. 맞지? 됐지? 됐지? 그래서 얘는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문제 좀 잘 읽어라. 문제 좀 잘 읽어라. 그냥 냅다 두 점 보인다고 아싸 하면서 막 기울기 재지 말고. 뭐래? 얘를 이은 선분에 중점을 지난다 써 있으니까 님들은 중점을 먼저 구해야겠지. 중점을 먼저 구해야겠지. 중점 구합시다. 중점 구할 줄 알죠?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이제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식을 쓰라고 하니 공식 연습 잘 해.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하고 정리까지. 됐냐? 됐지? 그다음. 자, 이번엔 AB를 지나는 게 아니라 AB의 3대의 내분점을 지나는 거야. 그럼 내분점 구합시다. 자, 내분점도 이제 그냥 여기다 바로 써서 하자. 3대2 내분점 구합시다. 뭐냐? 5분의 6 더하기 14, 다시 5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이네. 이러면 계산하면 저 뭐야? 4, 마이너스 6. 됐냐? 따라서 3대2로 내분하는 점은 4, 마이너스 6. 여기랑 요거랑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네. 그렇지. 따라서 뭐부터? 기울기부터. 기울기 뭐야? 위에서 아래 빼자. 5 빼기 4분의 2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몇? 8. 그럼 지나가는 점은 아무거나 뭐 쓸까? 위에 거. 그래. 그러면 얘랑 요거 두 개 가지고 공식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지? 자, 여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이거 기울기 몇이지? 기울기 몇이지? 여기가 60도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닮은비를 삼각비를 딱 생각해서 기울기는 1분의 루트 3. 됐나? 따라서 얘가 지금 기울기 루트 3이라고 준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지나가는 점은 요거 좋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라. 여기에 직선 형태가 있으나 그냥 마지막에 맞추는 걸로 하고 알고 있는 걸로 해. 점이 이거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일단 그냥 지선식을 공식을 먼저 써라. x-2 마이너스 1 됐냐? 그리고 이제 정리할 때 신경 잘 써. 루트 3x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 얘를 최대한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쪽 세 개의 항 중에 하나 정도는 알려줄 거거든.
그거를 똑같이는 유지시켜줘야 돼. 즉 루트 3x에 y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y에 요렇게는 0까지 잘 맞춰주고서 풀어라. 따라서 여기 a는 몇이야? a는 마이너스 1일 거고 b는 요거 자체가 전부 다 b가 되겠네. 따라서 둘이 곱하면 정답은 2루트 3 플러스 1이 정답. 됐지? 됐지? 자, 밑에 66번. 그럼 직선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 x축이랑 y축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해라. 당연히 삼각형일 거고. 하여간 아이고 씨.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리기 전에 식을 먼저 찾아볼까? 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대놓고 줬지.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다 나와 있으니 자, 또 공식을 이용해서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해서 y는으로 잘 써주고 이거 직선 그림 한번 그려보자. 저 뭐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네. 자, 요거 한번 그려볼까? 직선 그리는 방법? 뭐 그게 두 가지 정도 있어. 그러니까 직선은 실은 이 형태로 두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기울기고 여기에 쓰여 있는 요게 y절편이지. 맞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y절편 먼저 y절편이 1이구나. 여기에 1 하나 딱 찍어놓고 첫 번째 방법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저 마이너스 위에 붙일까 아래 붙일까? 아무데나 네 편한 대로.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기울기 정의대로 플러스 2칸 갔을 때 밑으로 1칸 정도 내려간 요 정도 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 다음 그냥 절편을 찾아서 그려도 돼. 그래서 보통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절편 주로 찾을 거야. x절편을 찾으러 가봅시다. 아까 말했죠. x절편은 어느 좌표가 0인 점이냐? y가 0. 그래서 y에 0을 넣고 x를 구하는 계산식을 세우면 몇이야? 2네. 그래서 절편 찾아서 연결해도 되지. 됐냐? 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삼각형은 x축하고 y축하고 노란색 직선하고 여기 넓이 구하는 거겠네. 당연히 길이들은 이미 다 구한 상태랑 다름없기 때문에 넓이는 몇이냐? 1이 되겠네. 됐지? 네. 자, 다음 해봅시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내신용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에 그 직선 위에 있다란 얘기는 아까 누가 물어보더만 직선 위에 이 점이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 위에 있는 점, 속해 있는 점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 그치? 뭐? 아, 그냥 대충 찍은 거야. 이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즉, 요 직선의 관계식이 있을 때 대입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야. 됐냐?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있다니까? 가끔 이 위에 있다는 말을 요런 대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이 위가 아니야. 이 라인 위에 올라가 있다는 소리야. 됐지? 어쨌든 그래서 결국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찾아도 안 되진 않아. x절편이 6이니까 순서쌍으로 하면 몇 콤마 몇? 6,0. y절편이 마이너스 2면 순서쌍으로 몇 콤마 몇? 0, 마이너스 2니까 그냥 하던 대로 기울기 구하고 직선식 구해야지. 6 빼기 0분의 0 빼기 마이너스 2 기울기가 3분의 1이군. 그럼 지나가는 점은 y절편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쓸 수가 있지. 왜냐면 공식을 써도 여기가 0이 돼가지고 그냥 결국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얘네 집어넣어야지 하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상관없어. 자, 이거 지나가니까 x에 a, y에 마이너스 1 잘 대입합시다. 그럼 3분의 1a 마이너스 2 그럼 3분의 1a는 1이 되니까 a 값은 3. 그 다음 얘도 집어넣어서 계산. 이래도 되고 절편이 주어졌을 때 특수한 공식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지.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면 직선의 방정식 특수한 버전으로 이렇게 바로식을 세울 수도 있지. 됐냐? 어차피 점을 대입해야 되니까 이쁘게 정리 한번 해주자. 양변에 6 한번 싹 곱해주자. 그럼 x 마이너스 3y는 6. 요래 놓고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지.
미묘하지만 계산량이 적고 시간도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때는 외워두면 좋은 거. 요 형태. 됐냐? 됐지? 계산이 훨씬 깔끔하게 빠르게 나오지. 다음. 네 번째 시리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요거 똑같은 말.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 아마 경우의 수에서 가끔 본 적 있을 거야. 똑같은 말입니다. 점 3개가 일직선 위에 있어라 라는 말이나 점 3개가 삼각형이 되지 않도록이랑 똑같은 말. 왜?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이런 문제 풀 때 너네들 어떻게 써? 떤 삼각형 개수 구해라. 그러면 막 12, C, 3 한 다음에 막 일직선에 점 3개 있는 거는 골라봤자 삼각형 아니니까 빼고 막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랑 그때 생각하면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직선 위에 점이 3개가 있는 상황인 거야.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대충 찍을게. 3,2랑.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힌트를 써야 가장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이걸 뭐 어떻게 여기에서 식을 뽑아내야 될까? 가끔 직선식을 구해서 이걸 넣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괜찮아.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식은 직선의 정의에 있지. 직선은 어떤 자취에 모이냐? 기울기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잖아. 맞아? 기울기를 이용해, 기울기를. 즉 지금 여기에는 이런 힌트가 3개가 있는 거야. AB의 기울기나 BC의 기울기나 아니면 AC의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힌트가 들어있는 거고 이게 훨씬 더 식 세우기 편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편한 거 골라. 누구랑 누가 제일 편해? A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들어간 걸 쓰는 게 좋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네. 됐지? A를 많이 써야 내가 좋지.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AB의 기울기 3 빼기 1 분의 2 빼기 마이너스 A와 그 다음 AC의 기울기. 자, 이거는 이렇게 빼자. A 빼기 3 분의 5 빼기 2 이렇게 써주면 끝. 너네 이거 대각선 곱하기 되죠? 기억나지? 빠르게 푸는 방법은 2 플러스 A는 A 마이너스 3분의 3인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라고 놓는 거 있지, 그치? 따라서 이거 A 먼저 쓰자. A 더하기 2, A 마이너스 3이 6이랑 같다. 여기가 0이 아니라 6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다시 다 전개해서 다시 방정식 형태 만들어줘야 돼. 이러면 마이너스 12잖아.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A 값은 4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아마 어디 갔냐? 양수 구하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지. 됐어? 또 이렇게 힌트를 말로 준 거 잘 받았을 수 있어야지. 보자. X절편이 Y절편의 2배다 라고 그랬으니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 X절편은 Y절편을 어떻게 잡아주면 좋아? 뭐 저런 걸 받아 쓰는 거 공수 1에서부터 많이 해봤잖아. 뭐 누가 누구보다 뭐 3만큼 크다 막 그러면 막 문자 잡고 막 K 더하기 3 막 이러기도 했고 Y절편을 이렇게 두면 X절편이 이렇게라는 소리지. 됐지? 그럼 이거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에 그 절편으로 직선식 세우는 그 특수한 공식을 안 쓰고 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 당연히. 얘네가 그럼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 구해서 직선 구해서 저기 6, 마이너스 4 지난대잖아. 집어넣고. 그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내신 때는 이런 것도 외워놔야 되니까 절편 버전의 직선의 식을 외웠다면 바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겠네. 됐냐? 그래 놓고 바로 x의 6, y의 마이너스 4 집어넣어 버리면 좀 더 빠르게 등식을 세울 수 있지. 자, 양변에 시원하게 a 한번 딱 곱해주면 다 풀리겠지, 그치? 여기는 약분 좀 합시다. 2는 먼저 약분 좀 하고
양변에 A 다 곱해주면 날라가고 3 빼기 4는 A. A 값이 마이너스 1이네. 됐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됐냐? 보기 좋게 정리만 잘 해주자. 이 너무 보기 싫잖아. 정리 잘 해주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y는 1인 상황. 뭐 여기서 뭐 이제 뭐 마음대로 y는 형태로 정리해도 좋고, 이거는 이제 문제마다 뭐 또는 보기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요 식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넘겨가지고 어쨌든 직선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가 구한 거랑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거랑 네가 맞춰보고 이것도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됐지? 문제에서는 이제 요구한 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으니 여기서부터는 슬슬 특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좌표 평면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 이런 문장, 말 나와 있을 때는 그래도 그림을 나름 잘 살려서 그려보는 편이 좋아요. 자, 그려보자. A 좌표가 마이너스 2,4. B 좌표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 C 좌표가 3,4 정도? 뭐 대충 이런 그림인가 봐. 그럼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나 보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잘 이해하자. 뭐래? 문제 잘 읽어. 분명 누가 2등분한다 그랬는데 여기 있네. A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대. 자, 이 직선이 이 직선이 삼각형을 반쪽짜리를 내 뚝배기를 반으로 가르래. 자, 어떻게 갈라야 되냐? 거기 그 표현을 해봐. 정확히 어디요? 그렇지. B와 C의 한 가운데 지나가게 해줘야 되지. B와 C의 한 가운데 지나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됐냐? 그럼 너네들은 뭘 구해야 돼? 중점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그림 잘 그려서 그림을 보고 내가 그림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그것을 실시하고 이런 거야. 그지? 뭐냐? 1,3 됐냐? 그럼 너네들은 문제에서 파란색 직선의 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파란색 직선의 식은 여기랑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죠. 점 2개 나와 있으니 직선 구할 수 있지. 기울기 구하고 공식 쓰고. 됐냐? 72번이랑 73번 해볼 거야. 자, 마름모 ABCD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지나면서 마름모를 반땡해라 라고 그랬거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그림 좀 땡겨와 볼게. 자,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쯤 있나 봐. 자, 얘가 마름모 반땡 자르려면 어떻게 잘라야 되냐? 어떻게 잘라야 반으로 갈라지냐? 이게 사각형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이렇게 많이 보여주거든. 얘 반 자르는 거 아무거나 어떻게 자를래? 당연히 중간에서 세로로 자르는 거 생각하지. 얘를 반으로 자르는 방법이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 맞지? 또 가로 반으로 이렇게 가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직사각형이 반으로 쪼개지는 경우를 몇 개 긋다 보면 자연스럽게 특징을 하나 알 수가 있어. 얘 반 자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도 반으로 잘라지지. 맞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잘라도 돼.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 지나가게 자르면 반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다시 말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칼질을 하더라도 여길 지나가게만 이렇게 자르면 자연스럽게 반땡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름모나 직사각형처럼 이쁜 사각형들은 반으로 자르고 싶다면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게, 즉 여기 있죠. 여기를 지나가게 잘라줘야 반으로 잘린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됐지? 그럼 여기를 구하면 되겠네. 자, 나와 있네. 뭐야? 3,2네.
그림에 나와 있네. 여기가 3,2네요. 따라서 자네들은 이거랑 요거 지나가는 요 2점 지나가는 직선식을 또 아까처럼 기울기 구하고 공식 써서 구해주시면 된다. 됐지? 그다음 73번에 요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항상 놓치지 말도록 해. 여기에서 아무것도 못 뽑으면 안 돼. 얘 같은 경우도 저 직선은 뭐지? 싶으면 일단 직선을 가장 아름다운 형태인 Y는 꼴로 정리는 한번 해봐라. 뭐야. 직선을 Y는 형태로 정리는 좀 해봐. 이렇게 되지. 4를 나눠주게 되면 Y는 4분의 KX 더하기 4분의 3. 얘는 그래도 비교적 편하게 줬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줬네. 여전히 기울기는 몰라. 기울기는 지금 몰라. 안 알려줬어. K가 있잖아. 그런데 얘는 지나가는 점을 줬네. Y절편을 줬네. 맞아? 0,4분의 3 지나는 직선인 거지. 됐어? 요 힌트를 찾아줘야 돼요. 따라서 지금 이 그림에서 0,4분의 3이면 뭐 대충 여기쯤 있을 거라. 그치? 여길 지나가면서 직선을 사각형을 반으로 잘라라 그랬으니까 어디 지나가게 그려야 된다고? 요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게 여기 지나가게 잘 그려주시면 요렇게 지나가게 해주시면 요게 직사각형이 반으로 잘리는 그림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너네들은 여기를 찾아야 되겠네. 직사각형의 한 가운데 그냥 아무거나 AC 아니면 BD 둘 중 하나 AC로 할까? 얘랑 얘랑 중점 구하면 되지. 얘랑 얘랑 가운데지. 여기 좌표를 다 표시해놨으니 이렇게 구하자. 1과 5의 한 가운데면 3이잖아. 2랑 4의 정중앙이면 여기도 3이잖아. 따라서 지금 요 점의 좌표는 3,3 확인했네. 됐냐? 따라서 구하는 직선식.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이 하나가 좀 분수라서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잘 계산. 여기 지나는 직선식을 구해주셔야 되는 거. 됐지? 그래서 분수니까 그래도 계산을 좀 더 해볼까? 기울기부터 천천히 구합시다. X좌표 빼기 X좌표 3. 그 다음 Y좌표 빼기 Y좌표 3 빼기 4분의 3. 자, 번분수 계산 자 해줍시다. 밑에 3은 1분의 3이라 보도록 하고 요건 계산하면 뭐야? 4분의 12니까 4분의 9죠. 따라서 12분의 9 빠르게. 어차피 뒤에 가면 신나게 할 계산이기 때문에 이런 번분수 계산도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기울기가 4분의 3이네. 그럼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직선식은 요걸로 쓰자. Y절편이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가 편하지.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됐지? 그러니까 Y절편이 왜 계산이 편해? 그 공식에서 X 빼기 X좌표가 0이니까 뭐 딱히 추가 계산할 게 없잖아. 이거 없는 셈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죠? 이거 이 공수 1에서 이차함수 가지고 많이 했던 짓이죠. 그래서 이제 직선으로 할 차례. 보자. 부호 파악하는 거지. 다음 직선이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이 직선을 우리가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을 파악하기 쉽게 Y는으로 고치는 작업을 먼저 해줍시다. 직선이 저렇게 다 풀어져 있으니 정리 좀 하자. 정리 좀. 됐냐?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 우리 이제 이거 B로 나눠야 되잖아. 항상 공수 1 때부터 항상 말했지. 우리가 B로 나눌 거기 때문에 B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얘가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B가 0이 아니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지금 요 3번 문제 풀 때는 이거 가지고서 노란 거 보고 있으면 안 돼. 얘는 그냥 였다가 갖다 박는 수밖에 없어. 특별한 경우야. 어쨌든 지금은 일단 이렇게. 이래야 한눈에 보기가 좋지? 뭐 더럽긴 하지만 어쨌든 기울기는 뭐가 기울기냐? 여기 x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가 기울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네. 그 다음 y절편을 보자. y절편이 누구야?
이 뒤에 있는 요 녀석이잖아.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네. 잘 찾아놓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공수 1에서도 경우의 수 할 때도 많이 했지. 요거 부호 알려주는 거잖아, 요거. 그치? 자, 부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순서대로 딱 써줄게. A, B, C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부호 조사 좀 해보자. 자,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다란 얘기는 곱해서 양수기 때문에 A랑 C랑 부호가 똑같다지, 그치? 그럼 A가 플러스면 C도 플러스라는 얘기고, 이어서 이 힌트에 의하면 B랑 C도 곱하면 0보다 크다. 즉 양수다. B도 양수네. 됐냐? 물론 이제 반대로 음수일 수도 있지. A가 음수고 C도 음수고 B도 음수. 됐지? 부호 파악 잘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얘가 어디 지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고친 요 직선에 이거 부호 봐야지. 자, 얘는 그럼 부호가 뭐냐? 이거 봐. A와 B잖아. A와 B가 뿔이던 마던 요거는 그럼 부호가 플러스겠네. 맞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아, 기울기는 0보다 작구나. 됐냐? 기울기는 음수 파악. Y절편도 가봅시다. B랑 C야. B분의 C. B, C가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얘 플러스일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아직 남았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도 음수가 되겠네. 그럼 자네들은 이제 좌표 평면 쫙 펼쳐놓고 저 직선 대략적인 개형 유추하면 되겠다. 야,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왼손잡이도 없었잖아. 기울기가 음수야. 어느 방향이야? 이게 기울기가 양수지.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쪽이겠네. 이게 기울기 음의 방향. Y절편이 음수네. Y절편이 음수면 Y축과 만나는 지점이 아래쪽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직선이겠네. 됐냐? 따라서 얘가 지나가는 사분면은 1은 아니고 여기 2, 3, 4 사분면 지나가네. 됐냐? 요거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호 조사를 새롭게 다시 해야지. 2번 풀 거야. 자, 이번엔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부호가 다를 거야. 즉 예를 들어 하나씩 A가 플러스면 B가 마이너스일 거야. 이어서 B 곱하기 C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면 C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됐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로 가자. 얘는 부호가 뭐가 돼? A와 B야. A, B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엔 기울기가 양수로 나왔네. 됐지? 그 다음 B분의 C니까 B랑 C 봐야죠. B, C가 부호가 똑같아. 뿔이야. 그럼 요거는 플러스. 그런데 마이너스 하나 더 남았으니까 이번엔 Y절표는 음수네. 자, 가자. 기울기가 양수니까 요 방향. Y절편이 음수니까 이렇게 아래쪽에서 만나야 되네. 됐지? 이러면 지나가는 사분면은 1, 2는 아니고 3, 4, 1, 3, 4 사분면이 되겠네요. 됐지? 그 다음 아까 말한 특별한 형태, 특수한 형태인 3번. 뭐가 특수해? B가 0이야. 즉 B가 0이기 때문에 이거 못 써. 그러니까 딱 봐도 이상한 거 알아야 돼. B가 0이면 분모가 0이 되잖아. 분모가 0인 거 수학에 없어. 이거는 좀 다르네. 이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가야지. B가 0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해야지. B에 0 들어가면은 B에 0이 들어가 버리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 아, 이거 X는 이라는 그 직선 같은데, 그치? X는으로 정리하면 C 넘어가고 A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C거든. 야, 이렇게 생긴 직선이네. 이거. 됐냐? 그럼 부호 조사는 해야지. 부호가 이번엔 어떻게 되나?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거 플러스네요. 됐냐? 근데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거는 0보다 작네. 따라서 X축, Y축 그었을 때 X는 몇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지. 근데 그 값 자체가 0보다 작다. 음수기 때문에 이쪽이네요. 여기가 X가 음수인 영역이지.
따라서 얘가 지나가는 4분면은 2, 4분면하고 3, 4분면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여기부터 할 차례지. 그치? 두 직선의 교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 이 기술의 시작은 공수원의 항등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수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K에 대한 항등식을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해봅시다. 하여 이게 소위 이렇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하면서 세 글자로 항등식이라고 부르지? 여기서 하는 행위가 뭐야? K값에 관계없으려면, 즉 여기에다 니들이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4를 넣던 일정해지게 만들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동시에 등호도 성립하려면 이렇게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즉 이때 요 안에는 다양한 식이 들어갈 수 있지. 뭐 여러 가지 식, 1차식이나 2차식 뭐 아무거나 뭐 막 다양한 식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하얀색 식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맞냐? 그치? 짧아. 이거를 내가 색깔로 잠깐만 말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보면 자 어쨌든 요렇게도 하나의 등식이지. 요거 자체도 일단 하나의 등식이죠. 크게 보면은. 맞지? 됐냐? 됐지? 그러면 이 식을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잘 봐. 이 식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도 되지. 자,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지. 노란색이 성립하며 파란색이 성립하는 하얀색 전체 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됐냐? 그냥 항등식 가지고 해석만 바꾸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여기에 만약에 도형 중에 직선식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해석이 추가가 돼. 기존 해석은 똑같은데 해석이 추가가 될 거야. 일단 자, 첫 번째 물음. 여기도 직선식이란 얘기는 x, y의 1차식이란 소리겠지. 몇 x 플러스 몇 y 플러스 숫자 뭐 이런 거. 그지? 그러면 여기에 직선식 들어가고 여기에 직선식 들어가면 이 전체 식도 직선식이겠지. 왜? 아니 여기다가 1차식 넣고 여기다 1차식 넣는데 갑자기 막 x제곱 튀어나오겠냐? 아니야. 따라서 이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의 식도 직선식이 된다. 직선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됐냐? 그럼 이게 그림적인 의미가 추가되지. 야, 우리 배웠잖아. 노란색 직선식도 만족하면서 파란색 직선식도 만족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교점이라고 그러지. 노란색 직선 위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파란색 직선 위에도 있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그래. 그럼 이 평범해 보였던 요 항등식은 그래프로 해석이 추가가 되지. 아,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하얀색 직선식이구나 라는 해석이 되는 거야. 맞아? 물론 저기 아직 K라는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선이 될지는 모르나 어쨌든 여기 빨간 점을 지나가는 건 똑같은 거지. K의 값에 따라 뭐 K가 3이면 얘, K가 뭐 2분의 1이면 얘 이런 게 결정이 나겠지. 됐냐? 이게 기본 틀이야.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여기에 원을 넣을 거거든. 그럼 이제 그때는 해석이 노란 원과 파란 원의 교점 지나가는 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또 바뀔 거야. 틀은 그대로야.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만 해석이 바뀌는 거야. 그림적인 해석이. 됐냐? 따라서 이걸 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요 8번 문제에서 요 자식을 잠깐만 보자. 자, 이 자식을 실은 뭐 아까 앞에서 한 거 말고 그냥 원래 우리가 공수 1에서부터 하던 행위로 그냥 한번 접근해 본다면 요 직선은 뭐지? m이 수상하군 하고 m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순간 m의 값에 관계없이 y가 1이 되는 식인 거야. 맞아? 따라서 이렇게 딱 고쳐놓고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사라지며 y는 1로 고정되는, 즉 여기를 지나는 직선임을 알 수가 있지. 맞지?
근데 이거를 아까 앞에처럼 바꿔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요 식을 이번엔 요렇게도 한번 바꿔보죠. 지금은 이제 m. 이 식을 이렇게도 한번 바꿔볼 수가 있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x. m 묶어냈으니까 더하기 1.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런 식이 들어가겠네. 됐냐? 됐지? 그럼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 아, 그럼 따라서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즉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될 거고, 그게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 이거 이거 동시에 이건 y는 1이지, y는 1인 저 하얀색 직선이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 그걸 그림으로 보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 y는 1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해석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됐냐? 똑같은 거야. 맞지? 단지 이제 교점이 그래서 마이너스 1,1이구나.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네. 이렇게 찾았던 거지. 됐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해석만 계속 바뀌는 거야. 그냥 결국은 이 말이잖아. 지금 여기에서는. 됐냐? 그치? 그래서 요 항등식 틀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래요. 여기 잘 봐. 지금 직선이 막 복잡 K라는 문자도 포함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래.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래. 맞아. 그러니까 자네들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항등식 기술을 써줘야지. 됐냐? 자, 바로바로 하자. 여기 보면 K 붙어 있는 게 마이너스 X랑 플러스 3Y네. 맞지? 그 다음 K 안 붙어 있는 게 저게 2X랑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5. 됐냐? 따라서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것은 얘가 0이면서 얘가 0일 때네. 맞냐? 됐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깔끔하게 여기서 그냥 바로 X 몇 나오고 여기가 몇 나오는 거라면, 지금은 약간 연립 좀 해줘야 되겠네. 즉 우리는 지금 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만 잠깐 해주면 되지. 그치?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어줘야지. 됐냐? 이러면 x가 몇이냐? y가 1이고 x가 3이냐? 됐지? 따라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3,1. 됐지? 자, 이거 됐지? 나 이제 이거 잘 봐. 이게 이제 뒤에 요 어떤 문제랑 연결이 좀 되는데, 이게 지금은 봐봐, 항상 있는 일은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 하면서 얘를 풀었잖아. 야, 이거 하얀 거만 잘 봐봐. 이거 직선 아니냐? 파란 것도 직선이지. 그럼 이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저 하얀 놈이 지금 자 보기 좋게 y눈으로 좀 뭐 y눈으로 고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선이야, 직선. 맞지?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하든. 그 다음 파란 녀석도 직선이거든. 파란 녀석도 직선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둘을 뭐 했냐? 연립했지. 연립한 행위는 뭐랑 같아? 교점 구하는 행위를 한 거랑 같지.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정리해보면 하얀색 직선하고 파란색 직선하고 교점이 있을 것인데, 그 교점이 3,1이며 요 노란색 직선의 정체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는 결론이 나지. 됐냐? 따라서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고, 얘는 y는 하고 m 묶어주면 x 플러스 1에 플러스 1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인 것까지 저 식 두 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1사분면에서 만나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도 잘 그려주셔야 된다. 어느 정도는. 저 직선부터 그려보자. 자, 얘부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 y절편이 2인 거 보이지? y절편이 2이기 때문에 적당히 여기 찍어주시고, 기울기가 1이란 얘기는 플러스 한 칸 갔을 때 마이너스 한 칸 내려간 요 정도. 또는 이제 생긴 게 워낙 쉬우니까 x절편을 찾아줘도 괜찮아. x절편도 2겠죠. x에 2 넣어야 y가 0이 되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찾던, 기울기로 찾던 하얀색 직선 잘 그리면 되고. 그 다음 이 노란 직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지나간다라는 포인트가 있지. 그럼 마이너스 1,1을 적당히 잘 찍어봅시다. 뭐 여기쯤 되겠네. 마이너스 1,1 찍었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점은 고정돼 있고 기울기가 변하는 이런 직선인 거야. 됐지? 1사분면에서 만나라. 여기서 만나야 되네. 따라서 이런 되겠네. 이런데. 됐지? 그럼 당연히 너네들은 뭘 찾아야 돼? 시작과 끝을 찾아야 돼. 만나기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경계선. 여기부터 시작이지. 여기부터 이렇게 기울어져야 올라가야 되고, 여기 지나기 전까지가 되겠네. 항상 이런 면적에 해당하는 답을 구할 때는 양끝 경계선 값을 찾아주십시오. 요거보다는 이렇게 되고 요거보다는 내려와야 되는 그림인 거네. 그럼 너네는 이제 이 둘을 찾으면 되겠네. 둘에 뭘 찾아야 되냐? 지금 미지수가 어디 박혀 있어? 기울기. 요 m이 기울기잖아. 그럼 너네들은 지금 이 두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야. 기울기 구합시다. 여기 좌표가 2,0이잖아. 여기 지나가잖아. 둘로 기울기 잽시다. x좌표 빼기 x좌표 분해. 여기에서 이거를 뺐으면 빼는 방향 기울기는 일정하게 빼야 된다 그랬어. 0 빼기 1.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됐냐? 얘는 기울기 몇이었는데 실은 이렇게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잘 그렸으면 이게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인 거 잘 그렸으면 잘 보일 거고. 기울기 1이겠네. 됐냐? 뭐 좌표로 해도 되고. 여긴 0,이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분의 2 빼기 1 하셔도 되고. 따라서 기울기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야. 누가 더 기울기가 큰 거냐? 이것들 갑자기 기울기 대소관계 또 헷갈려. 누가 기울기가 커? 무슨 색? 노란색? 파란색? 기울기는 내가 어디만 보라 그랬냐? 여기만 보라 그랬어. 여기만. 기울기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있어서 선생님 그냥 경사가 졸라 급한 게 큰 거 아닌가요? 그거 양수일 때만 그러고 음수일 땐 반대잖아. 기울기는 그냥 여기만 봐. 여기만. 여기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막 시선 여기로 가. 잠깐 파란 게 더 큰가가 아니라 그냥 직선의 오른쪽 끝 여기만 보라고. 여기랑 여기. 얘가 더 큰 거야. 그래야 안 헷갈려. 알겠지? 기울기의 대소관계를 측정할 때는 요쪽, 오른쪽 끝쪽, 요쪽만 봐야 돼요. 됐어? 이게 기울기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고, 요게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야. 알겠지? 여기만 봐. 오른쪽 끝에만. 알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도 그러니까 지금 경계선 알았잖아.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얘는 기울기가 1이야. 근데 막 객관식인데 보기에. 그러니까 과연 저게 기울기가 이게 정답일까? 아니면 이렇게 양옆으로 반대로 가는 게 정답일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서 내 오른쪽을 봐. 여기서 얘가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져야 되는 거라. 요게 맞는 거야. 됐지? 답도 시험 때 막 다 풀어놓고 막 이건데 막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걸로 하고. 만약에 이 문제를 1사분면에서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건 이제 반대로 돼야 되잖아. 그지? 기울기의 이 크기. 이게 커지는 기울기인지 작아지는 기울기인지 보는 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냥 나왔으니까 무조건 사이. 이게 제일 안 좋아. 그렇게 외워서 하지 마. 됐지? 지금은 일단 이게 맞아요. 됐냐? 그래서 밑에 78, 79번 잘 해보시기 바라고. 그거 얘기 안 했네? 지금은 등호 안 들어가지요? 등호 결정 잘해라.
등호 안 들어가지 지금은. 왜 안 들어가? 축의 2는 사분면이 아니지. 총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직선이라, 실은 직선은 앞에 저 항등식 틀을 이용하지 않아도 풀 수는 있거든. 근데 일단 저걸 먼저 이용해 볼게. 즉 얘를 보고 다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찾으래.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할 거고. 그럼 이걸 보고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2x-y-1 여기는 x-y-3이라고 쓰면 이 식이 바로 둘의 교점 지나가는 직선식인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말 잘했어. 상관없지. K는 어디 붙어있든 큰 상관없지. 이거 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0은 실은 항등식의 원리로 얘가 0이다 할 때 붙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식 넣을 때 직선식 넣어야 돼 그러더니 이거 이렇게 넣지 마라. 무슨 등식 안에 등식을 넣고 있어. 뭔 식이야 그게. 그게 아니라 이 식 사용 방법은 한쪽 편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반대편에 있는 식만 집어넣는 거야. 됐지? 다시 이거 한 거야. 이거 틀짠 거야.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게 바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항등식이 되는데 그래프적인 해석이 추가되는 거지.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하얀색 직선식이다가 되는 거지. 됐지? 등등등.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딱. 야, 근데 그 하얀 애들 중에 여기 지나가는 요놈 하나 찾아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지정을 한 거야. 됐냐?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그럼 요 직선, 이 큰 직선식. 자, 이거는 이제 잠깐 빼. 요게 여기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x에 2, y에 2를 넣으라는 소리지. 그래서 k를 구하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계산하면 뭐냐? 1이네. 1k. 여긴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네. k 값이 3이구나. 따라서 k가 3임을 알았으니까 요 직선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네. 됐냐? 따라서 정리하면 끝. 6x-3y-3 플러스 x-y-3에서 정리하시면 끝. 됐냐? 이게 직선은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돼. 근데 원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왜냐? 직선은 실은 이렇게 안 해도 풀 수가 있어. 결론은 이거 아니야? 얘랑 교점을 지나간다니까 직선은 교점 구하는 게 안 어렵거든. 그냥 교점을 구해버려도 돼. 연립하면 되잖아. 그지? 자, 빼자. 빼면 x 플러스 2가 0이니까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네.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5네. 그럼 따라서 교점이 이거니까 이 점과 이 점 지나는 직선식 그냥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직선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 틀을 굳이 알려준 이유는 실은 원 때문에 알려준 거야. 원은 이렇게 하게 되면 참고로 원은 x제곱 y제곱으로 이루어진 2차식일 거거든. 2차 연립을 해야 돼. 공수 원 때 기억해봐. 연립방정식 기말고사 때 했잖아. 2차식 2개 연립하는 과정이 어땠어? 그냥 졸라 그지 같았지. 해 막 때로는 넷상도 나오고 막 그지? 그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잘 안 해. 됐냐? 그래서 원에서 쓰기 위해 여기를 먼저 직선에서 맛보기를 쓴 거야. 나중엔 여기에 원이 들어갈 거거든. 근데 해석은 똑같아. 그럼 이제 노란색 원이랑 파란색 원에 교점 지나가는 어떤 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석이 바뀔 거거든. 됐냐? 됐지? 그거 미리 보기로 잠깐 요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직선은 그럼 그냥 교점 구하면 땡이네 요만 하지 말고 한번 항등식 틀 짜는 것도 연습을 지금 해놓는 게 원에서 그나마 덜 헷갈리겠지. 됐냐? 됐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요 부분이야.